먼저 2022년 장을 마감한 코스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애,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코스피는 2020년 이후 3월 이후에 2021년 07월경까지 1차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2021년 07월서부터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마냥 상승한다고 증권사들은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상승세가 마감 조건에 와 있다. 앞으로 코스피 삼성전자 재미없다라는 것을 공유를 해왔었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화면 상위에 링크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휴지기가 진행이 되게 됐죠.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하락세가 지금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태동기를 다시 올라서야지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수명주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가 연동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미 달러 환율 또는 미 달러 선물은 나타나게 됐죠. 2022년 기간 미 달러 환율은 과도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이에 따라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뉴욕 종합도 하락하고 코스피도 같이 하락하게 됐죠. 그리고 2022년 09월 말서부터 미 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뉴욕 종합도 상승하고 코스피가 온도 차이는 있지만 얘도 상승세가 진행이 된 것은 맞죠. 그러면 이 자료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에 뉴욕 종합과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이 가치를 측정하게 되는 미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2022년 9월 말서부터 미 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됐을까를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여기에 미 달러 환율의 수명주기로 나타냈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이 쇠퇴기에 미 달러 환율이 들어갔다는 것은 미 달러 가치가 매우 과도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를 하게 돼요.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미 달러죠. 근데 물물 교환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언젠가 정상화될 물물 교환 활동을 기대를 하게 되면서 이 달러에 대한 매수 수요를 급증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 달러 가치가 1970년대 말같이 쇠퇴기로 진입하게 되죠. 즉 물물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경제 지표로 표현하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 가까이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5%를 넘어서 10%를 솟구칠 때 미 달러 환율은 여기로 진입하게 돼요. 근데 2022년 09월에 얘가 쇠퇴기까지 진입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3.7%죠.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유를 해온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아닌 미 달러 환율의 한머니에 의한 조작된 초강세 현상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를 이 수명주기로 공유를 드렸었고, 그 뒤에 왜 2022년 09월 말서부터 미 달러 환율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꺾이게 됐을까? 첫 번째는 이 과도한 미 달러 가치의 강세 현상이라는 왜곡 현상, 두 번째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입이에요.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서 매입한 회사채의 가격만큼 시장에 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즉 얘가 9 월서부터 미 연준이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미 달러 환율이 9월 말서부터 이와 같이 꺾일 수준이 없는 거고, 여기서 의문을 또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은 왜 9 월서부터 미 연준은 보유자산 매입, 쉽게 표현하면 9 월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왜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서 미 달러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지 되겠죠. 바로 2022년 2 분기에서 3 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가파른, 빈번하고도 가파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해고 건수가 소폭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미국 중앙은행은 그것을 기준금리를 빈번하고 가파르게 인상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래서 매우 선제적으로 해고 건수가 이와 같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9월서부터 바로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이 달러 환율이 9월 말서부터 꺾이게 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선물이 하락하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러한 기조가 이 수명 주기를 보게 되면 2023 년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얘가 미 달러 같이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원화는 약세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 수명 주기상에서 얘가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얘가 2021년 봄, 9월 말이 지나게 되게 되면서 특히 10 월을 넘어서게 되면서 얘가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원화가 강세 조건에 들어왔어요. 원화가 강세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급에 외국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에 대형주를 매입하는 집단이에요. 얘가 원화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약화될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와 같이 9월 넘으면서 2022년 9월 넘으면서 이와 같은 반대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2023년 코스피는 2022 년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코스피가 연동되게 되는 미 증시가 2022년 12월 선물 거래 주식시장의 거래의 마감일 전에 12월 28 일에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투기 자금이 매우 과도하게 하방 베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 하방 베팅한 금액 규모가 2020년 03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을 때 하방 베팅 규모보다 훨씬 더 컸죠. 우리가 다주고선 보게 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2022년 01 월부터 06 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했는데, 폭락하는 조건은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이 하방 베팅,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이 하방 베팅 두 개 다 위로 가게 되면 폭락이라는 거죠. 옵션 시장에서는 얘가 위로 갔지만 이 미 달러 선물은 아까 봤듯이 09 월부터 진행된 미 연준의 보유 자산 매입 플러스 과도한 미 달러 가치가 수명주기상에서 꺾여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조건 등등에 의해서 얘가 하락세로 진행되게 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2022년 1 월에서 6 월과 같은 폭락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증시가 장 마감을 하게 된 12월 30일 날 보게 되면 여기까지 솟구쳤었던 과도한 옵션 시장에서 하방 베팅이 결국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즉 그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뿐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폭락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얘가 더 내려오게 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요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는 2022 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을 하방으로 눌렀는데, 지금 다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시 2023 년에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사용하길 원해요.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지 폭락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은 지금은, 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뭡니까? 고물가가 미국의 경기 장기 침체를 만들게 된다. 이 두 가지 변수죠. 미국의 고물가가 2022년 6 월에 9.1% 에서 11 월에 7.1% 까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고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실업률은 2022년 11 월에도 3.7%, 미국 경제 실업률이 4%를 하회한 기간이 몇 번 되지 않는다. 이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2022 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진행된 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머니가 만드는 언론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 알바비 주고 나와서 떠들어대게 되니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었고, 2023 년도에도 다시 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도 꺾이는 중이고 미국의 경기 침체 실업률은 4% 미만이었었던 호시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파생 시장에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때 폭락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코스피는 미달러 환율 강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원화 가치 약세가 진행됐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또 풀려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 코스피를 둘러싼 환경과 2023 년을 맞이하게 되는 코스피의 조건이 많이 사뭇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금융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간 매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발생된 적이 없었던 그와 같은 일들도 적어도 2번 이상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2022년 기간 그러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와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늘 소중한 본인의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제공드리는 콘텐츠에 투자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2022년 기간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 년에도 더욱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점 약속을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